매일 흘러가는 하루엔 따분한 일만 가득해. 늘 꿈꿔왔던 상상에 너머로 가보고 싶어. 한 번도 간 적 없는 길 위에 꿈의 신호를 따랐어. 우리가 만난다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돌아올 토요일에 나와 만나는 거야. 우리 함께 써내려갈 모든 얘기들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야. 채워지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물들어 가는 시간을 꿈꿀 수 있게 눈을 감고서 펼쳐봐. 울려 퍼지는 네 신호를 들려줘. 때로는 헤매도 괜찮아.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가오는 토요일을 만나서 어디든 떠나자. 나와. 희나의 드림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때요? 오늘은 조금 대기가 길었는데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내일 팝업 가는 날이라 기대 중이야. 좋지. 오늘도 팝업, 오늘부터 팝업이잖아요 사실. 그쵸. 각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흔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로부터 5일 전엔 무슨 날이었죠? 바로 어린이날. 이틀 전엔 또 어버이날. 그리고 5일 후엔 스승의 날까지. 이 모든 날들은 평소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는 종종 버거워하곤 해요. 요즘은 더 크고 빨라진 세상을 뒤따라가기도 참 바쁜 일상이잖아요. 가끔은 여유가 찾아와도 다른 사람과 나눌 정도의 여유는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대하고 또 화려한 화면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본인만의 자그맣고 소박한 공간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특별한 마음과 추억이 담겨있는 이 공간은 그 어떤 누구라도 참견할 수 없는 영원한 곳이라 착각하여 무심결에 방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이곳으로 돌아와 보면 여기저기 녹슬고 바래져 형체조차 사라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쩌면 명확한 목표라기보단 의외로 흐릿한 방향일 수 있어요. 흔히 주변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다 알고 있죠? 시험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는 100점이 아닐 때가 더 많고
완벽한 여행 계획에 들떴지만 막상 당일에 악천후가 찾아와서 계획이 취소되기도 하고 나의 롤모델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 우리 정확하게 목표를 잡기보단 일단 흐릿하게나마 방향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어디까지 이러고 말 거야! 같은 계산적인 목표보단 이번 달은 지치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보자! 같은 추상적인 방향은 오히려 실질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는 곧 본인만의 작은 공간도 포근히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직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 오늘도 희나의 드림 라디오에서 같이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희나의 드림 라디오 네 번째 여행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슝슝! 짠! 일단 다들 잘 도착하셨나요? 저희가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간단한 홍보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짠! 이겁니다. 봄빛 데이트. 자, 스텔라이브 2025년 팝업 스토어 봄빛 데이트가 오늘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성수동에서 진행되는데요. 벌써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오늘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다양하고 귀여운 스텔라이브 굿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파스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굿즈들 이거는 말한 적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오늘 오픈한 김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얼빡 쿠션이 이렇게 또 2탄으로 나왔어요. 저랑 이제 유니버스랑 윈 선배는 신이상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고 3기생들은 이제 새로 추가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얼빡 쿠션은 진짜 좀 갖고 싶긴 해. 그 다음에 향수는 메인 굿즈죠, 사실상. 향수 시향할 수 있고요. 우리도 다 하나씩 가져가서 이제 맡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향수 딴 건 몰라도 진짜 이 향수는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또 약간 좀 귀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좋고요. 그 다음에 워터보틀 보틀도 있고 클립펜, 파우치, 장패드 약간 요렇게 기본적인 굿즈들도 다 있고요. 아크릴 스탠드 이번에도 어김없이 있는 디오라마 세트도 있고요. 키링도 있고 클리어 카드에 엄청 많죠. 티셔츠, 볼캡, 로고 배지, 캠 배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캡 실물을 봤거든요. 실제로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오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모자를 잘 안 쓰는 편인데도 되게 예뻐서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딱 2개의 굿즈는 이 볼캡하고 향수. 이거는 진짜 꼭 샀으면 좋겠다 하는 히나픽 굿즈 딱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저희의 첫 번째 여행지는 다들 예상하신 대로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 히드라에 오신 분들을 위해 이곳을 간단히 소개해볼까 해요. 자, 사연 라디오는 무엇이냐? 이곳은 사전에 해둥이들의 사연을 이제 희나와 함께 읽고 그중 가장 공감이 되었던 사연의 신청곡을 선정해서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곳의 특이한 점은 바로 저희가 찾아올 때마다 장소의 테마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선생님 혹은 스승인데요. 일상을 지내다 보면 본인에게 영향을 줬거나 혹은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딱 한 분 정도는 또 계시잖아요. 게다가 5일 뒤면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 지금 타이밍에 선생님, 스승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스승에 대한 다양한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로 사연 모집은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 희나의 드림라디오 게시판에서 진행되니까요. 사연 모집 공지가 올라오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네임 케요네즈님께서 호랑이같이 엄했던 담임 선생님과 소녀시대 공연에서 마주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이건 2009년이요? 제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2 때 담임 선생님은 학교 내에서 엄하기로 소문난 등산복 패션의 중년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반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전원이 앞으로 나와 엉덩이를 맞았고 숙제를 안 하거나 시험 점수가 낮으면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런 암울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낙이 소녀시대였고 저는 소녀시대 굿즈를 학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굿즈가 선생님께 걸려 압수당했고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찾아가 돌려달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놀랍게도 태연의 클리어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클리어 파일이 필요하신 줄 알았는데 이후 수업마다 그 클리어 파일을 들고 나타나셔서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한 달이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제가 살던 대전은 아이돌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보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소녀시대가 온다는 소식에 입장이 선착순임을 알았던 저는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등산복을 입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 쓱 다가와 줄을 서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와 선생님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얘는 왜 여기에 있어? 하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 담긴 혼란스러운 눈빛이 오갔고 딱 붙어 있으니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멋쩍은지 고딩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데나 온다며 억텐으로 혼내셨지만
선생님도 저와 똑같이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줄을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순간부터 왠지 선생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선생님과 6시간을 줄 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소녀시대를 어쩌다가 좋아하게 됐는지, 태연의 팬인지,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등등 물어봤고, 선생님께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도 전부 대답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둘이 나란히 붙어서 응원을 하다 보니 뭔가 친밀감까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선생님과의 비밀을 간직한 채 1년을 보냈고, 저는 선생님과 헤어져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시대가 맺어준 인연은 계속되어 저는 고3이 되어서도 공연장에서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팬인 거야? 뭐야? 저녁에 야자를 째고 소녀시대를 보러 갔다가 끝나고 오는 길에 덜컥 마주친 겁니다. 저는 당연히 혼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저녁은 먹었냐며 치킨집에 데려가 치킨을 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 성적이나 대학 진학, 장래희망을 물어보며 진지하게 조언도 해주셨고, 그날 받았던 상담은 진로를 고민하던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의 뜻으로 태연 굿즈를 드렸고, 이런 건 학교에 갖고 오지 말라며 호통을 치시면서도 얼른 받아서 차에 넣으시던 선생님의 모습은 뭔가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귀여우시긴 하네. 대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쉽게도 인연은 끊겼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할 때면 첫사랑이나 친구들과의 추억보다도 선생님과 소녀시대 공연장에서 만났던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신청곡은 선생님의 최애곡이던 소녀시대의 키싱유이고, 로또 번호는 9번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되게 엄했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소녀시대 공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서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인연으로 또 나중에 또 만났고 약간 되게 친밀한 사이가 됐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아이즈원이긴 했는데 그 친구는 우연히 담임 선생님까지는 아닌데 선생님을 아이즈원 공연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 지금까지 케요네즈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라디오네임 아리아나 그런데 님께서 이름 왜 이래? 선생님의 담배 권유? 뭐야 담배 권유?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부상 때문에 접긴 했지만 중학생 때까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축구 빼고 대부분의 운동을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육을 담당하신 남자 선생님이 저를 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체육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화장실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 고가부장도 아니었고 딱히 선생님과 대화할 거리도 없었던 저는 의문이 가득한 채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무슨 시간이었는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남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 비어있을 리는 없으니 아마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파란색 담뱃값을 꺼내시더니 제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 필래? 예?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한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갑자기 웬 담배? 이 선생님이 흡연자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학교에서 학생에게 권하는 이 모습이 너무 모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담배 안 핍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폭소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 테스트 좀 해본 건데 넌 진짜 안 펴봤구나? 뭐야? 무슨 일인가 하니 그 선생님은 퇴근길에 보신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셨고 그 학생들에게 방금과 같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친구들은 정말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순진하시네. 그리고 담배 안 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해보고 싶어서 제게 실험을 해본 것이었죠. 당연히 담뱃갑은 비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하다며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끝! 신청곡은 유유리의 셔터이고 로또 번호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약간 테스트 해본 거잖아. 갑자기 가만히 있던 학생 데리고 와서 담배 피나 안 피나 테스트 해봤다는 거잖아. 뭐야? 정말 당황스러워요. 지금까지 아리아나 그런데 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집중력 부족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희나의 드림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파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반을 배정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반 배정은 학창 시절 1년 동안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반 배정이 확정되고 나면 친구들끼리 서로 잘 됐네, 망했네 라고 말하곤 했죠. 제 사연은 이 반 배정에서 한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교내에서 엄청 무섭기로 소문난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점호, 종례 시간마다 있는 장소리와 호통, 자신의 말을 거역할 시 무량동처와 같은 1시간 독박 면담. 예? 지각에는 명심보감 깜지 쓰기 바닥 수세미 청소 콤보까지. 명심보감 쓰느라 학원에 늦은 일도 있었네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스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엄청난 시련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교내 합창대회였습니다. 반별로 한 팀이 되어 나가는 대회였죠. 담임이 음악쌤인데 1등을 못한다? 선생님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옥 훈련을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준비하는 2주 동안 반 모두가 6시에 강제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6시? 반 애들 사이에서도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독불장군 선생님께선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내가 선생인데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탠스가 가능했거든요. 집에 가고 싶었지만 합이 안 맞을 때마다 혼나고 자꾸 틀리는 사람은 선생님과의 1대1 특별 개인 레슨까지 진행을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테너였는데 음이 안 올라가서 개인 레슨을 많이 받았었죠. 정말 진심인가 보다. 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맞춰가면서 점점 하모니를 이룰 때는 정말 보람찼네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1반은 1등 아니면 죽음뿐, 정이나 선생님은 1등 외에는 등수로 치지 않는다 등등 선생님을 독재자로 추앙하는 유치한 드립을 쳐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애들끼리 서로 웃으며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에 걸쳐 한창 병기가 된 저희 반은 결국 합창대회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압도적인 점수면 얼마나 연습을 그런데 이때부터 스파르타식 훈련에 뻥이 찬 건지 반 애들이 대회 준비만 시작되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회나 운동회 전에 선생님의 지옥 훈련을 당연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전에 했던 독재자 관련 드립을 끝도 없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도망칠 수도 없는 거, 그 상황을 즐기려고 시작한 드립이었는데 이게 점점 많은 애들이 하게 되더니 반 애들 전부 악에 바치다 못해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반은 교내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운동회, 시험 등등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휩쓰는 그야말로 레전드 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그런가 나중엔 한술 더 뜨셔서 저희를 부를 때 제군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라 처음에는 다들 싫어했지만 그렇기에 반을 다는 력은 더 강해졌고 나중에는 선생님과 장난도 치며 놀았던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학창시절이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스승의 은혜입니다. 로또 번호는 희나의 영원한 나이 18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합창대회 같은 거 예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었겠다. 저는 합창대회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부러워요. 근데 약간 좀 이런 게 지나고 보면은 당시엔 진짜 짜증났을 것 같거든? 아니 저녁 6시에 하교하고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키고 보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해. 당시에는 되게 싫어도. 지금까지 집중력 부족님의 사연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블렌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준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나님, 그리고 해둥이 여러분. 저는 이제 고1이 된 파스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고맙고 존경하는 저의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첫 국어 시간, 국어 선생님이랑 저랑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너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너 국어 부장해! 라고 갑자기 말하셔서 얼떨결에 국어부장이 됐습니다. 여튼 그렇게 국어부장으로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성우를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생님께서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 중에 성우가 꿈이 내는 너가 처음이야. 에? 뭐 근데 흔하진 않긴 하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가 싶긴 했는데 이후로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우님의 에세이 출간 기념 팬미팅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글쎄 선생님이 사비로 저를 그 팬미팅에 데려간 거 있죠? 오! 엄청 좋은 선생님이다. 그래서 저랑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 CGV로 갔습니다. 거기서 2시간 동안 그 성우님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책에 사인도 받았고 심지어 그 성우님과 악수까지 하면서 제 인생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지하철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그만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감동에 겨워 울고 말았죠. 그 이후로 선생님과 저는 더더욱 가까워졌고 졸업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선생님이 디지몬을 좋아하셨어서 전영호의 버터플라이고 로또 번호는 15번입니다. 디지몬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디지몬 버터플라이 인정입니다. 이 신청곡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선생님이 진짜 좋은 분만 하셨다.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는데 뭔가 팬미팅 사비로 팬미팅 가게 해주고 되게 좋은 선생님이시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오네임 낙지 선생님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곰방와 희디.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제 진로 또한 그림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학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늘 낙서를 하곤 했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은 이런 제 모습을 당연히 알고 계셨는데요. 다행히도 선생님께서는 수업에 집중은 안 하고 낙서만 하는 저를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듯 선생님의 응원 덕에 저는 더더욱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낙서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물론 다른 선생님은 지금 당장 낙서를 그만두지 않으면 박살 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연히 공부보다 그림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문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자소서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 입시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친구들이 부랴부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아, 나도 대학교는 가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원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제 생활기록부를 처음 봤는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엔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 평소에도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즐겨봄 이라고 적혀있던 겁니다. 입시 담당자가 본다면 지원서에 침을 뱉을 충격적인 문구를 확인한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곧장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오히려 저를 격려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면 그쪽 학과에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생활기록부는 3학년 때 수정이 안 된다네요? 선생님의 좋은 의도에 할 말을 잃어버린 저는 그대로 교무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 생활기록부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었고 친구들은 농담식으로 제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자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죠. 그렇게 저는 제가 희망했던 모든 대학교에 광탈한 뒤 도망치듯 군대에 갔습니다. 아니 되게 뭔가 놀릴 수가 없는데? 되게 슬퍼가지고 놀릴 수가 없어요. 어떡해. 그래도 지금은 고등학교 때 낙서하던 취미를 살려 드라마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과는 아직도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희디는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본 경험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입니다. 로또 번호는 22입니다. 아 잠깐만, 좋은 의도로 남의 인생에 태클 걸어본 적? 이렇게까지 큰 태클을 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내 인생을 약간 살짝 바꾼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나는 근데 이 정도로 막 진짜 스펙타클하게 태클 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약간 이렇게 지금까지 사연을 모두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연이 또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나는 뭔가 이 마지막 사연이랑 처음 사연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 소녀시대 음악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을 읽다 보니까 새삼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선생님이 되게 근엄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또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참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들처럼 소녀시대 공연을 보러 가시거나 수업 시간에 야구 응원을 하시거나 등등, 물론 선생님도 늘 완벽하시진 않고 종종 미울 때도 있겠지만 가끔은 선생님의 노고에 짧은 감사를 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다가오는 스승의 날엔 평소 고마워던 선생님께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장담하건대 그것만으로도 분명 선생님껜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사연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연에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도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테마의 사연 라디오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희나의 드림 라디오는 항상 여러분들의 재밌고 또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또 이번 4화부터 추가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희나의 로또 번호, 즉 히터 번호인데요. 새로 만들어진 히드라 공지 채널에 올라온 글들을 확인해보시면 1부터 30까지의 로또 번호를 사연글과 같이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로또 번호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뽑냐? 바로 이렇게입니다. 짜잔! 이렇게 대포 뽑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마지막 번호를 30까지로 해서 총 2번을 뽑아볼 예정입니다. 총 2개의 숫자 중 하나라도 사연글의 로또 번호와 일치한다면 당첨된 거고요. 만약 당첨되셨다면 스텔라이브 네이버 팬카페에 접속하신 뒤 희나의 드림 라디오 로또 당첨 인증 게시판에 당첨 인증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취합해서 당첨자 분들께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히터 번호 뽑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터 번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뭐야? 아니 1번이 뽑혀? 1번! 자, 1번 분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기 사연자분이 있었는데? 아니 뭐야, 사연자분에서 뽑혔네? 이게 뽑힌 사연에서만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연을 써주시기만 하면 다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당첨되신 분이 또 자, 오늘 4화의 히트 번호는 그럼 1번 18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꼭 당첨 인증 게시판에 게시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히트 뽑기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날 시간이 됐는데요.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오늘 읽은 사연들 중에 가장 공감이 되었던 사연 하나를 뽑고 그분의 신청곡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사연은 바로 호랑이같이 엄했던 담임 선생님과 소녀시대 공연에서 마주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써주신 케오네즈님의 사연입니다.
신청곡은 소녀시대의 키싱유입니다. 모두 이 곡 들으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여행지로 함께 가보도록 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네! 신청곡 잘 들으셨나요? 지금 들어도 정말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단한 코너 하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의 해동쿠지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여행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코너인지 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까먹으신 분들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너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일본 신사에 가서 베개를 넣고 운세를 뽑는 전통을 아시나요? 이걸 일본에선 오미쿠지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토대로 해둥이 플러스 오미쿠지를 합친 그런 코너입니다. 즉 제가 해둥이의 오늘의 운세를 간단히 봐주는 시간인 건데요. 길과 흉으로 나뉜 룰렛을 돌려서 운세의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뽑을 운세의 종류는 재물운, 건강운, 게임운 총 3가지인데요. 이번 4화에선 재물운을 제외하고는 전부 새로운 운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운세는 운세일 뿐! 그럼 바로 오늘의 해동쿠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도 제가 서예를 한번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서예를 한번 기억해내서 오늘 볼 운세를 보기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예죠. 이 정도면 저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물. 근데 제가 약간 지읒을 잘 못 쓰긴 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읒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보기 쉽게 하는 거니까. 자, 재물은 예,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흉과 길로 나누어진 룰렛이 있어요. 오늘 재물운. 재물이라 함은 돈에 관련된 거죠? 오늘 재물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과연 오늘 재물운은 오늘 굿즈 사는 날인데 재물운이 흉이네요. 이거 무슨 뭐지? 돈 쓰는 날이라서 흉이 나온 걸까요? 오늘 팝업스토어 하는 날이라서 돈 쓰는 날이라 흉이 나온 걸까?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아, 돈 나가는 날이라서 흉이다.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쵸. 오늘은 쓰는 날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나중에는 이제 길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월급날인데 이상하네. 월급날인데 이상하네. 자, 그 다음 건강운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강 운 건강운은 근데 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하루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오늘 팝업스토어 가는 날인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오오. 아니, 또 흉나. 아니, 비 와서 그런가? 아, 이제 파스텔 분들 중에 이제 비 오면 삭신이 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 오늘 근데 비 와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길이 미끄럽잖아. 넘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오늘 조심조심히 다니자. 오늘 나갈 일 있으신 분들은 진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히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둥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운. 아, 이건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오늘 해둥이들은 랭크 올라갈 수 있을지, 골드 갈 수 있을지, 혹은 플래티넘 갈 수 있을지 봅시다. 이거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까지 흉이 나오면 오! 길 나왔어요! 드디어 길이 나왔어요! 이거라도 길 나와서 다행이다. 해둥아. 그래도 오늘은 이제 팝업스토어 갔다가 집에서 방송 보면서 게임하는 그런 날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골드 가자. 롤 가자, 롤. 역시 집이 최고야. 나도 오늘 오랜만에 게임 한 판 해볼까? 이런 날 흔하지 않은데. 근데 약간 지금 비 오고 날씨도 흐리고 해가지고 진짜 위험하긴 해. 팝업스토어 시작일인데 비 와서 좀 아쉽다. 아무튼 오늘은 방송 보시면서 랭크 한번 주구장창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마지막은 꽤 만족할 만한 결과셨나요? 마지막에 그래도 그나마 길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흉만 나오다가.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해동까지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과몰입 금지입니다. 왜냐면 또 하루를 바꿔가는 건 결국 저 자신이니까. 예. 오! 마침 다음 장소에 도착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떠날 준비 됐죠? 그럼 다음 장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드디어 저희의 두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희나 인더 스토리입니다. 줄여서 히인스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곳은 저번 2화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장소라서 저랑 혜동이만 여행할 땐
한동안 이곳을 고정적으로 방문해 볼까 해요. 하지만 분명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이곳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나 인더 스토리는 유명 아티스트의 곡 제작 비하인드를 풀어나가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의 특이한 점은 단순히 제가 말로만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의 음악도 중간중간 함께 들으며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쉽고 재밌게 풀어가면서 중간중간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입체적인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 2화에는 일본 밴드 미세스 그린애플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의 대표곡인 라일락, 나는 최강, 개셀라셀라 등의 음악을 들은 뒤 이곳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봤거든요. 이번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4화에서 다뤄볼 유명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냐? 이번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해외 아티스트고요. 활동한 지 거의 8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얼굴 공개를 하지 않은 신비주의 아티스트고요. 남녀 혼성 그룹이자 감각적인 아트 비주얼 그리고 시적인 가사로 유명한 아티스트. 그 아티스트는 바로 누굴까요? 요르시카입니다. 맞아요. 자, 일본 2인조 혼성 밴드죠. 요르시카를 가져와 봤습니다. 흔히 요르시카면 믿고 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사로잡은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그만큼 좋은 곡도 엄청 많아서 대체 어떤 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좋을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요르시카의 광팬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나와야지, 이건 당연히 이건 해야지 하는 곡이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한 곡이 안 나왔다고 실망하시거나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요르시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희나 인더 스토리 요르시카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르시카 한글로 직역하면 반밖에 라는 뜻인데요. 이는 요르시카의 곡 구름과 유령에서 요르시카모 네무레즈니 라는 가사 중 요르시카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요르시카의 프로듀서인 나부나가 밝히길 요르시카라는 구절이 주는 어감이 너무 좋아서 줄곧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밴드명으로 해버리자 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밴드명이 지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몰랐다요. 왜 요르시카인지 몰랐어. 요르시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밴드 이름이 요르시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나름 즉흥적으로 지어진 밴드명이죠. 그리고 요르시카의 로고마크엔 제법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요르시카의 보컬 스이는 요르시카 프로듀서 나부나가 따로 알려주기 전까지 요르시카 로고 마크의 속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이는 요르시카의 로고를 처음 봤을 때 이거 사슴의 눈이야? 라고 나부나에게 물어봤다네요. 그런데 사실 이 로고는 사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만든 로고가 아니라고 해요. 디자이너 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디자인 샘플들 중 하나를 고른 뒤 나부나가 의미를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달과 달이 마주보는 모티브. 오후 6시부터 밤이니까 6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 등의 의미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별게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다음 만든 게 아니라 만든다 디자인의 토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라서 좀 신기한데요?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멋진 이름과 로고를 토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정규 3집, 미니 앨범 3집,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싱글들을 발매하며 제34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베스트 5 뉴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요르시카의 곡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총 3가지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곡은 2023년 4분기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장송의 프리랜의 주제곡 게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진짜 좋다. 이 무반주 부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마지막에 반주 전부 사라지고 진짜 보컬만 나오는 이 부분 정말 환상적입니다. 요르시카의 보컬 스이는 이 곡이 24년 기준 요르시카 곡 중에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라 부담이 있기도 했을 테고 곡 템포도 빠르고 보컬의 힘도 중요한 곡이라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참고로 스이의 이런 언급을 듣고 요르시카 프로듀서 나부나는 숨이 턱 막히네요 라며 스이에게 사죄하는 듯한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나부나는 게다라는 곡을 만들게 됐을까요? 나부나는 일반적으로 곡을 쓸 때 대부분 자기만족으로 곡을 만들어서 뭐 의미 같은 건 다들 신경도 안 쓰겠지 같은 다소 이기적인 마인드로 곡을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게다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잖아요. 그렇기에 애니메이션 관계자분들께 해당 작품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곡을 제작하기 때문에 나부나는 요르시카 느낌과 애니메이션 주제곡 사이의 조화를 찾기 위해 평소보다 더 책임감 있게 작업에 임했다고 해요. 이에 관련된 예시가 바로 게다라는 제목의 장면 계기인데요.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랜의 주요 캐릭터인 힘멜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아 그래? 이러한 정보를 애니메이션 관계자분께 듣고 처음엔 단순히 하늘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부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맑게 갠 상태에 대한 곡이 요르시카에 조금 더 어울리겠는데? 와 근데 진짜 천재 같다. 어떻게 이런 생각하냐? 그래서 처음엔 하늘이 맑아진다는 뉘앙스의 긴 제목을 지으려다가 너무 직설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긴 제목을 줄이고 또 지우다 보니 결국 마지막에 남은 단어가 게다여서 지금처럼 게다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요르시카 프로듀서 나부나는 이 제작 과정을 따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떤 한 팬이 게다의 가사를 해석하며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걸 유추했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나부나는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좀 무서운데? 역시 사람과의 소통은 어렵네 라는 특유의 내향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네요. 어떠신가요? 이 곡에 이런 비하인드가 담겨있을진 몰랐죠?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게다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곡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해동이라면 너무너무 잘 아실만한 곡인데요. 그 이유는 이 곡이 엄청 유명해서라기보단 제가 커버했던 곡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낙향이라는 곡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번에 잘 들으셨나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에요. 나부나는 이 곡의 난이도는 어떠냐고 물어보자 요르시카의 보컬 스이는 가볍게 부른다면 제법 난이도가 낮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 노래야말로 정말 노래를 들려준다는 느낌이 강해서 노래할 때마다 본인의 기분도 좋아진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나부나도 동의를 하며 이 노래를 부를 때 스이가 굉장히 기분 좋다는 듯이 불러서 본인도 이 곡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긴 해.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주는 듯한 노래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낙향은 과거 일본 8세기에 편찬된 정영시 모음집 만염집 중 제2권의 116번 정영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곡인데요. 천재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시의 내용은 사람들의 소문이 무서우니 이참에 아침에 몰래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내용만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내용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면 과거 일본에 살던 다케치가 황자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덴무천왕의 딸인 타지마 황녀를 만나러 몰래 떠나는 그런 금지된 사랑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낙향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 보컬은 여자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보쿠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맞네! 이건 보통 남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 남자는 아까 말해드렸던 다케치 황자겠죠. 맞네. 그 약간 일본에서는 되게 자신을 칭하는 호칭 중에 와타시, 보쿠, 오래 약간 이런 막 약간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근데 와타시는 보통 여자들이 많이 쓰고요. 남자 여자 둘 다 쓸 수 있지만 약간 보통 여자들이 많이 쓰고요. 보쿠가 남자들이 쓰는 거고요. 이제 올해는 좀 약간 재수 없는 자신만만한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보통 보쿠를 많이 쓰거든. 와 근데 낙향의 보쿠, 아 그러네? 보쿠였네 생각해보니까. 오! 낙향이라는 단어는 돌을 떠나 지방으로 자천됨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꿈을 포기하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나부나는 당신의 머리를 도라고 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잊혀져 가는 것, 낙향이라는 코멘트를 남기며 낙향은 사랑하는 이의 기억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는 슬픔을 의미한다고 간접적으로 말했죠. 얼핏 단순한 사랑 노래 같았지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더불어 이에 대해 요르시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랑하는 옛날 시절과는 다르게 현대 사회의 연애는 되게 당연하다는 듯 SNS에서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연애관념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라는 코멘트를 남겼답니다. 아무튼 낙향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유튜브 조회수 약 1억 9천만 회를 기록한 명곡이자 요르시카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중 하나죠. 뭘까요? 이거 내 제목 말하면 다 알 것 같아. 뭘까요? 쯧쯧쯧쯧 다 틀렸어. 바로 그래서 나는 음악을 그만두었다입니다. 이 곡도 한번 듣고 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들으셨나요? 사실 너무 유명한 곡이라 가사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곡의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곡은 발매되기 몇 년 전부터 구상했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곡의 가사는 나부나의 실제 경험을 가사에 투영하여 해당 곡에 있는 가상의 화자가 정말 그곳에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 곡을 만들던 즈음 나부나는 굉장히 뽀족한 성격이었어서 음악 말곤 아무래도 좋아
라는 다소 좀 거친 생각으로 작곡을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맞아, 실제 나보나가 좀 예전에는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 뭔가 남기는 코멘트나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래서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내 신념은 쓰레기였고 음악은 돈이 되지도 않고 가사도 적당하면 됐어. 요런 느낌의? 어때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표현이 굉장히 거칠죠? 더욱이 나부나는 어린 시절에 스웨덴에서 살았던 경험이 무척 인상 깊었기에 이 곡의 배경을 스웨덴으로 삼은 뒤 혼자서 스웨덴 현지로 여행을 가서 이 곡을 만들기도 했다네요. 오로지 음악만을 만들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그 음악에 대한 열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요르시카의 보컬 스이는 이 곡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마지막 곡의 훅 이전에 모든 반주가 조용해지고 보컬만 중얼거린 듯한 파트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스이는 녹음 부스 밖으로 나와 외부 창문 앞에 마이크를 놓고 햇빛을 받으며 노래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본 녹음에 들어가면 계속 실제로 눈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감정 몰입을 위해 일부러 5번, 6번 정도 녹음 테이크를 진행했지만 항상 6번째 테이크 때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이는 너무 슬픈 보컬로 녹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 엔지니어 분과 상의해서 그 파트만 따로 야외가 보이는 외부 창문에 마이크를 두고 밝은 햇빛을 받으며 녹음했다고 합니다. 아니, 상당히 F신가 봐요. 이에 나부나도 이러한 녹음 방식에 감탄했고 좋은 노래가 녹음됐다며 기뻐했다고 하죠. 어떠신가요? 4분짜리 노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을 줄은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는 히인스의 마지막 곡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나인 더 스토리 요르시카 편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이미 알던 곡이라도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곤 하죠? 저번에는 꽤 유쾌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요르시카 편은 그룹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고 조용하고 뭔가 신념이 있는 듯한 그런 바이브라서 되게 잔잔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오히려 색다르고 또 신기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엔 점점 짧고 중독적인 음악들이 각광받는 시대라 종종 길고 진중한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의 행보가 폄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작품성을 중시하는 음악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너무 욕심일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명 아티스트들의 곡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다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면서 또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구나, 이런 비하인드가 있구나 하면은 뭔가 주는 느낌 다르지 않나요? 그쵸? 저도 그런 편이라서 히인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갈 여행지가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번 여행을 끝낼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만들어 오세요 이러네. 그럼 엔딩에서 봐요. 채널 고정! 하나, 둘, 뿅! 희나의 드림 라디오. 자, 저희의 마지막 목적지 엔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어떠셨나요? 조금 오늘 약간 살짝 목이 안 좋아서 약간 살짝 버벅이고 막 그랬긴 한데 좀 버벅이는 실수들이 좀 많았긴 하지만 좀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용한 시간이었고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돌이켜보면 1화를 시작한 지도 벌써 약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요. 물론 아직 4화밖에 안 됐지만 이젠 라디오 진행이 조금은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라디오 컨텐츠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왜냐면 오늘 4화도 그랬거든요. 사연 라디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수많은 분들께 들려주며 서로 간의 공감을 이어줬고요. 오늘의 해둥푸지에서 즉석으로 뽑은 운세로 해둥이들의 운을 점쳐보기도 하고요. 희나 인더 스토리에서 희나와 해둥이가 아닌 타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들어봤잖아요. 물론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와 연결되는 시간은 평소라면 접하지 못할 타인을 만나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보람찬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어른들의 훈계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심지어 일면식 없는 누군가로부터 얻는 깨달음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 간의 취향이 더욱 파편화되고 AI와 대화하며 위로도 받는 시대긴 하지만 결국 그 끝에 남게 될 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애정이라고 확신하거든요.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되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히드라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되려 먼저 손을 건네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근사한 힘을 갖길 바라요.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철없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땐 팔랑거리는 봄향기 중 하나를 집은 뒤 코끝으로 포근히 만끽해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같이 가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희나의 드림라디오 4화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제가 커버한 요르시카의 그전에게 말 가라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이만 꿈에서 깨보도록 해요.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다들 안녕! 다음에 봐요.